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우리는 모두 채울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제 채우긴 뭘 채워, 이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명리는요, 명리는 실은 이제 주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요. 네, 주역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는데요.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또 밤이 있다. 정말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작이자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이 밤은 예로부터 안 좋다, 그리고 낮은 예로부터 좋다라고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이 뭐 깜깜하기도 하지만 그 어둠이 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밝음이 선으로 묘사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애시당초 밤이 없으면 낮이라는 개념도 생길 수가 없겠고요. 또 낮이 없으면은 밤이라는 개념도 생길 수가 없겠죠. 결국에 이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또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러다 보면 그럼 결국에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네,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낮은 낮이고 밝음은 밝음이고 밤은 밤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안 좋다와 좋다라는 개념을 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왜냐면 밤이 어둡기 때문에 낮이 그만큼 밝은 거잖아요. 그럼 과연 밤이 안 좋은 게 맞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밤은 어쩌면 낮이라는 주연을 더 빛나게 해주는 마치 조연과도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내용을 바꾸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개인의 행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만하고, 또 건강도 문제가 없고, 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잘 산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밝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실제 그 낮이 정말로 많이 밝은가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밤이 대단히 깊었던 사람에게는 그 낮은 밝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 여름철에 대단히 뜨겁고 더울 때 막 밖에서 막 죽을 것 같다가 쇼핑몰 들어가면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 느낌 아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 시원함은 조금 더 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실제 그 낮이 밝은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낮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무언가를 채운다. 무언가를, 그게 나의 물잔이든 뭐 버킷이 됐든 무엇이 됐든 채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어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정도에 따라서 무언가를 채운다는 개념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즉, 내가 많이 비어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차더라도 무언가를 많이 채운 느낌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내가 무언가가 많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실제 물리적으로는 더 많이 채워졌어도 무언가 채워진다는 느낌은커녕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의 생활에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부터도 어떤 수입 외제차를 타면은, 그리고 제가 뭐 한 달에 얼마 이상을 벌면은 제가 대단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월 수입이 많고 수입 외제차를 타면서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국산차를 탈 때에는 수입 외제차를 타기만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내가 만약에 수입 외제차를 타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착한 일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채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 채운다라는 개념을 뭐 국산차도 막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고 그러면은 3등급에서 2등급 채웠는데도, 2등급에서 1등급 채웠는데도, 또 수입차도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3등급을 채웠는데도, 2등급을 채웠는데도 1등급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네. 그랬는데도 다시 또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역에서는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고 있는데, 나는 채워도 끝이 없다면 이는 결국 영원히 채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보셔도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채울 수가 없다면 영원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조금씩이라도 비워낼 수 있다면 이는 곧 조금씩이라도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궤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궤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낮이 있으니까 밤이 온다는 게 궤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는 밤이 깊으니까 아침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새벽 4시 반이면 아직 어두울 때죠. 근데 새벽 4시 반에 있는 사람이 이 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운단 말입니다. 근데 실은 1시간만 지나도 해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왜겠습니까? 밤이 깊었으니까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이 참는다는 것은 결국 화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단히 화를 내던 사람은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추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비워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조금씩이라도 채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사람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업을 하시는 제 제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월 수익이 얼마 이상이 나오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료 상담을 해주셔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제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그 정도만 벌면은 무료 상담이 이고 뭐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그 채움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을 채운다 한들 처음에는 약속이니까 무료 상담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아까워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란 말입니다. 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양이고 이 양을 즐겨서 맞이해요. 그리고 이 양이 바로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우면 채울수록 끝이 안 난다는 게 문제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순이익이 얼마 이상 나와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그거는 월 수익이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채워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살아있는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우리들의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싫지만 비워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씩 채워진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이 둘을 갖고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채우면 채울수록 끝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비워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하지만 싫지만 조금씩 비워낸다면 오히려 낮이 있기에 밤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또는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싫지만 비워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너무 싫지만 그 밤이 대단히 깊었을 때 결국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60갑자들 중에서 대단히 역설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60갑자들을 좋아합니다. 뭐 이를테면요, 갑신이라든가 을류라든가 병자, 정해, 무자, 기해, 경인, 신묘, 이모, 계사. 사실 이거를 전부 다 쓸 생각은 못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뭔가 한 요 정도에서 끝나면 차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금 위에 나무가 있죠. 어떻습니까? 물 위에 불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화토동법이니까 물 위에 또 토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위에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 물이 있고요. 자,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 어떤 분이 대운이 뭘로 할까요? 네, 대운이 신묘 말고 을류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대운이 만약에 을묘대운이다. 그럼 나무라는 환경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을류대운일 때 그것이 좀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면 내가 금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절실하게 역설적이게도 목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적은 60갑자 말고도 개, 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주 뜨거운 미토 위에 개수라는 음기가 올라와 있으니 너무나 뜨거운 그 열기운 속에서 무언가를 깨우친다는 느낌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개미가 아니라 개해가 온다면요, 어쩌면 깨우침을 얻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기운을 깨우침의 기운으로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개해가 온다라는 거는 내가 비워냈기에 채워진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운도 이 운대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무언가 위태롭게 들어왔을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강한 추구 또는 열망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낼 수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참 많이 도와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지역 유지나 또는 뭐 종교인 분들한테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는 꼭 돕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요,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는 뭐 대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 지금도 여전히 못 갚았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 교육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제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제가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 때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줬겠지만, 또 몇 해 뒤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가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책임을 졌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그렇게 됐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대출금 이자도 겨우겨우 내는 그 상황에서도 저도 선생님처럼 돈 많이 벌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근데 저도 제가 학원 일을 하면서 늘 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재능 기부, 그리고 열심히 정말 살고 노력하는 아이들인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싶다. 내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20대부터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되돌아보니까 20대랑 비교하면은 버는 액수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연히 버는 액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입차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벤틀리만 타면, 내가 뭐만 타면,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제가 50대, 60대, 70대 결국에 눈을 감을 때가 돼서도 안타깝다. 내가 어떤 차를 탔으면 모르죠. 그때는 내 개인용 요트 하나만 있으면 그때 남들을 돕고 싶었는데 결국에 돕지 못했구나. 채울 수가 없으니, 인간의 채움은 끝이 없으니 결국에 비울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연 모두 채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글쎄요. 저는 모두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제가 하나씩, 사람이니까 비워내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씩 비우는 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채울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종종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인생이 대단히 힘들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엔 무소유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도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학원을 설립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살면서 조금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과외를 시작한 건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커져버려서 학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학원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아이들을 돕고 싶었는데 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하늘의 계시라도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비용만 내버려 두고 전부 다 아이들한테 썼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을 돕는데 나 이 사람들 돕는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어디 돕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부하 직원들,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돕는 건 알아도 얼마만큼 돕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를 원망이 있겠죠. 저 사람 돈 많이 벌면서 왜 우리 월급은, 그런 생각했을 법해요. 근데 결국에는 일이 잘못됐고 또 학원 선생님들과의 골이 깊어져서 저도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걸로 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참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늙은 저의 부친께서 양팔로 기어서 거실에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쭈어 봤죠. 왜 기어서 나오시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기어서 나올 수밖에 없으시대요. 그때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나는 분명히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정작 내 아비는 기어서 나오는구나. 결국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중심도 잡지 못했었구나.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비워내는 건 좋지만 다만 나의 중심 그리고 나의 소중한 무언가는 지키면서 누군가를 돕고 비워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대단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밤이었죠. 그 순간순간들이. 공황장애에 걸렸음에도 수업을 했어야 됐던 그 순간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에 하지 못하는, 또 그래서 용기 없는 나를 자책해서 더 우울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으로 인해서 저는 따사로운 낮이라고는 아직 이야기 못 드리겠어요. 다만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요, 저에게는 명리 또는 역학이라는 학문인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젠가 모두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또 저의 이런 물음에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연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하나 둘씩 비워내면서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몇 시간 뒤에 아침 한 5시쯤에 일어나서요. 저희 부친을 모시고 속초를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야심한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요. 또 이제 업로드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월요일쯤에나 다시 또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거는 저는 명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에는 광고를 안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명리입니다. 그래서 광고 달아도 되죠. 네. 아니, 우리 여사님 실망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영상 짧은 거는 광고 안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상 긴 거는 광고 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